김준일의 팩트 체크. 네, 김준일의 팩트 체크 시간입니다. 김준일 뉴스톱 수석 에디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앞에서 이제 국민의힘 윤희석 선임 대변인과도 얘기를 해봤습니다만 어제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김기현 대표 쫓겨나겠네 이런 문자가 공개돼서 이제 논란이 일었습니다. 예. 조수진 최고위원의 문자였는데 당사자인 김성호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이 사임을 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지금 여당의 상황을 보여주는 한 장면 같기도 해요. 어떻게 보셨어요? 그렇죠. 일단은 김성호 부원장이 사임을 한 것은 당에서 설명하기로는 원래 여의도 연구원장이 사임하면은 부원장도 다 같이 사임한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이 아니라는 얘기였는데. 예, 이것 때문에 아니라는 건데 그러니까 일단은 여의도 연구원의 부원장이 제가 몇 명인지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는데 일단 복수입니다. 여러 굉장히 명이라는 많아요. 거. 예, 그러니까 민주연구원 원장은 한 명이지만은 부원장은 한 8명 돼요. 예. 그러면은 제가 궁금한 거는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 한 대여섯 명 최소 이분들을 다 사퇴하셨는지 그게 확인이 안 되는데. 혹시 원포인트 사임은 아닌지.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요 무리를 일으킨 것에 대해서 이제 책임을 지고 사퇴한 것 같고 오늘 김병민 최고위원은 뭐 이제 조수진 의원이 좀 부주의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앵커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이거는 김기현 대표 체제에 대해서 사람들이 신뢰를 안 한다라는 거. 또 하나는 가고 있지만은 이게 오래가지 못할 거라는 거. 이런 관측들이 지금 많이 나오는 거. 그런 네. 당의 어떤 혼란상, 난맥상의 반영이 아닐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네. 앞에서 윤희석 선임 대변인은 지금 사실상 김기현 비대위 체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윤희석 대변인이야 이분이야말로 이제 훌륭하신 분인 게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 체제에서도 대변인을 하셨어요. 그렇죠. 예, 근데 지금 다시 이제 좀 승급하셨거든요. 승급의 개념으로. 선임 대변인 네. 뭐 이렇게 하셨는데 일단 훌륭하신 분이에요. 제가 뭐 개인적으로 이렇게 자주 이렇게 방송에서 뵙고 그러는데 예. 훌륭하신 분인데 이분이 또 윤석열 대통령을 지금거리에서 후보 시절에 초반에 보좌를 수행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유임된 것의 의미를 뭐 여러 가지를 둘 수 있겠지만 수도권 강동갑의 전 당협위원장에 심지어 예. 전주의 의원이 지금 거기가 당협위원장이 예. 된 상황인데 당협위원장도 아닌 분이 대변인이 이제 돼서 이제 이렇게 지금 다시 유임됐다라고 하는 거는 엄청난 신임을 받고 있는 거죠. 엄청난 신임을 받고 있다라는 거 하나. 또 하나는 이제 지금 상황이 어떤 당정 관계, 당과 대통령실과의 관계가 지금 어떤 건지 좀 보여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이런 분이 필요하다라는 거를 김기현 대표가 이제 사실상 인사로 보여준 것이고, 그러니까 핵심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김기현 비대위 체제다. 네. 그러면은 다른 메시지가 이제 나올 수 있을 것인가. 1기 김기현과 다른 김기현 비대위 체제는 이게 차이가 뭘지. 아직은 뭐 하루밖에 안 됐으니까 우리가 예.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은 딱히 모르겠다. 예, 현재까지는. 예. 그리고 이렇게 문자가 찍혀서 논란이 된 게 참 오랜 역사가 있는 일이잖아요. 예. 다들 조심을 하실 법도 한데 이렇게 참 반복되는 걸 보면 네, 또 여러 가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고의로 유출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뭐 나왔는데 예.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조수진 최고위원이 이거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제 공개가 됐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의회 국회에서 보통 보다가 이제 많이들 찍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최고위원회의라서 조금 방심한 거 아니냐. 물론 기자들이 계속 찍기는 하지만 그리고 김기현 체제가 날아가면은 조수진 최고위원도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같이 책임을 지게 지도부 될 텐데. 연대 책임은 지니까 그럼 조수진 최고위원은 양천갑에 지금 당협위원장이고 본인이 열심히 공천을 받으려고 하고 있는데 네. 최고위원일 때가 조금 더 공천 가능성이 그나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이거를 일부러 보여줘가지고 김기현 대표를 날리겠다 이런 거라고 보다는 진짜 그냥 부주의했는데 불쑥 야 김기현 대표 쫓겨나겠네. 네. 뭐 이런 게 조금 튀어나온 거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예. 필름 붙이란 얘기도 그동안 여러 번 해주셨었는데. 저는 여러 번 얘기했어요. 진짜 왜 이렇게 부주의하냐. 필름 좀 붙여라. 예. 그리고 그 김기현 2기 체제 용산 맞춤형 구성이라는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여당에서는 수도권 중심이다. 70년대생 인물로 구성을 했다고 하는데 오늘 제가 보수 신문들도 보니까 비판이 많아요.
그러니까 70년대생이 많은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윤희석 대변인도 예. 70인가 7일인가 예. 그렇고 지금 여기에서 뭐 김혜지도 그렇고 뭐 함경호는 74년생이고 뭐 네. 대충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70년대 초반생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제 뭐 X세대를 대표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저도 X세대인데 예. 대표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이제 뭐 그 젊은 세대를 배치를 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다른 분들이 보기에는 그러니까 정치권이 아닌 분들이 보기에는 사실은 이분도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70년대 생인지 80년대 생인지 뭐 60년대 생인지조차 몰라요. 그러니까 네. 이게 그래서 어떤 메시지로 다가갈 것인가 그런 생각이 국민들이 들고 보기에 예. 그리고 저는 뭐 이거를 이제 찐윤 체제에서 친윤 체제 정도 됐다. 전에는 진짜 찐윤 그 영남 5명에 강원도 2명이었거든요. 지도부가. 예. 근데 이번에는 영남 1명에 강원도 1명에 뭐 수도권 한 3명에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다 대부분 친윤이니까 찐윤에서 친윤 정도로 됐다. 이 정도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그래도 친윤에 대한 색깔이 빠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계속 나오는 걸까요? 그러니까 그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가이드라인이 있잖아요. 반윤은 안 돼. 이거는 뭐 당에서 모두가 얘기를 하고 이준석 안 돼, 유승민 안 되는 네. 누구도 다 얘기하고 있어요. 비윤도 곤란해요, 약간. 그러니까 이제 있는 게 근데 대부분 의원들이 대부분 친윤이잖아요, 지금.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한계가 있는 거죠. 인력풀의 한계가. 그건 김기현 대표가 유지되는 이상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기현 네. 대표가 바뀌어야지 뭐 비윤이 됐든 뭐 다른 사람들은 뭐 그게 김웅이 됐든 뭐 네. 윤상현이 됐든 중용을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은 불가능하다. 그나마 있는 인력풀 내에서 친윤들 중에서 조금 멀쩡해 보이고 합리적으로 보이는 분들 짜낸 건데 예. 이게 이제 성적표가 별로 보수 언론에서도 조선일보에서 좀 혹독하게 지금 비판할 정도로. 그러니까요. 입에는 쓰지만 몸에 좋은 약을 먹을 생각이 없는 것 같다. 그럼 조선일보는 어떻게 했어야 된다고 보는 걸까요? 그러니까 조선일보가 오늘 아침자 신문 사설로 제목이 혹시 했지만 역시로 가는 국민의힘 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혹독하게 비판해놨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에 대해서도 비판해놨어요. 윤 네. 대통령은 국민 소통, 당정 소통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했다. 네. 뭐 이렇게 했지만은 그 뒤에 벌어지는 일들을 보니 이들은 입에 쓰지만 몸에 좋은 약을 먹을 생각이 없는 것 같다. 네. 이렇게 뭐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언론인이시기도 하고 언론들이 뭐 보수가 됐든 중도가 됐든 진보가 됐든 기본적으로 여론 동향에 굉장히 촉이 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조선일보라도 이거는 망하겠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이대로 가다가 총선 망하겠다. 좀 쓴소리를 해야 되겠다. 네. 칼을 뽑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강서구청장 선거 패배 책임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다. 이런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더라고요. 예. 보니까 응답자 절반이 넘게 윤석열 대통령 책임이라고 했는데 이걸 보면 또 민심의 한 단면을 보는 것 같기도 합니다. 예, 뭐 소개를 시켜드리면은 이제 뉴스토마토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토마토에 의뢰해서 지난 14일에서 15일까지 이틀간 18세 이상 전국 남녀 1,013명을 대상으로 이제 물어본 겁니다. 이거 네. 강서구민한테 물어본 건 아니고 전 국민한테 물어본 거니까 전 국민이 사후적으로 이거를 어떻게 프레임화돼서 인지하고 있는지를 이제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예. 이거는 뭐 언론 보도의 영향을 받았을 수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1차 책임, 그러니까 책임이 누가 가장 크냐 물어보니까 윤석열 대통령 57.5, 1등 압도적 1등. 그다음에 김태우 강서구청장 후보 14.9, 김기현 국민의힘 지도부 10.7 이렇게 나왔고 잘 모름이 16.8 나왔어요. 대통령 책임이라는 게 압도적으로 나왔네요. 예, 압도적으로 나왔고요. 제가 수치는 말씀드리지 않겠지만은 그 여론조사 꽃 김어준 씨가 하는 그 조사하는 거에서도 예.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대통령이 1위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사람들은 이번 선거를 정권 심판론으로 인식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 예. 결과에 대해서도 정권 심판론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건데 그렇다고 본다라면 이제 이거에 총선 예비고사로서 이거를 이제 해석을 할 때는 대통령이 바뀌어야지. 네. 그러면은 이제 총선도 이제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찐 보수층에서는 좀 달라요. 그러니까
예, 뭐 그러니까 보수의 예를 들면은 보수 정치 성향별로 보면은 예, 보수층에서는 윤 대통령 31.4, 김태우 후보 25.9, 김기현 지도부 18.5. 그래서 윤 대통령이 아까 전에 50%가 넘은 거에 비해서는 낮았지만 그래도 1등이에요. 그러니까 비슷비슷하게 나온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중도에서 표가 많이 갈리는 거를 감안을 해봤을 때 쏠림 현상을 봤을 때 이거는 보수가 어떻게 생각하는 것보다 중도가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중도층에서도 지금 윤 대통령 56.6입니다. 거의 똑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전체가 57.5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윤 대통령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기려면. 근데 이제 바뀔 생각이 별로 없어 보인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는 거죠. 네. 그리고 당은 당정 관계 정립에 있어서 당은 이제 용산의 쓴소리를 얼마나 할 수 있을 것인가. 아까 윤희석 대변인은 뭐 비공개 의총 뒷부분에서 이제 김기현 대표가 그런 말을 했다고 했는데 국민들이 보는 시선은 또 좀 차이가 나는 것 같기도 해요. 사람은 안 바뀝니다. 예, 제가 이거는 뭐 단연간에 우리 앵커께서도 많은 정치인들 보고 가끔 가다가 이제 안철수가 바뀌었다, 안철수가 변했다 뭐 이런 거 나오긴 하지만은 잘 안 변해요. 안철수도 안 변했고요. 아무도 안 변합니다. 원래 사람 변하기 쉽지 않습니다. 김기현 대표가 지금까지 반년 동안 보여준 당대표의 모습이 그거고 그거는 용산의 힘으로 지지율 5위가 지금 1위가 돼가지고 남들 다 찍어 누르고 용산에서 그래가지고 당대표가 된 분인데 갑자기 대통령이 문제입니다 이렇게 할 것 같습니까? 절대 못합니다. 절대. 그러니까 안 되니까 사람을 가는 거예요. 그걸 아니까 보수 언론에서도 이거 이 체제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주제를 바꿔서 의대 입학 정원 증대 얘기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뭐 정부와 여당이 이제 의대 정원을 확대하려고 하는데 뭐 발표를 좀 늦춘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어쨌든 매년 1,000명 이상 늘리는 방안은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근데 찬성과 반대가 갈리고 있어요. 일단 뭐 반대하시는 분들은 의사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제 주변에 의사와 의사 가족, 뭐 의료계에 약간 의사와 관련 있는 분들 빼놓고는 저는 제 체감으로는 거의 다 찬성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야당도 지금 찬성을 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 2020년 5월에 이미 의대 정원을 10년간 4,000명 그래서 매년 400명 증원하겠다라고 했다가 이제 그때 의사들이 전공의대 파업하고 이제 조금 좌초가 됐고 그때 코로나 시국이라서 이제 협의를 못한 부분이 있는데 일단은 데이터를 말씀을 드리면은 OECD 국가들 중에서 이제 의사 인구 1,000명당 의사 숫자를 보면은 한국이 2.6명이에요. 근데 이거는 멕시코 2.5명을 제외하고 꼴찌입니다. 꼴찌에서 뒤에서 두 번째. 굉장히 낮은 수준이네요. 그리고 OECD 평균은 3.7명. 그러니까 한 명 2.6명, 3.7명이니까 한 명 1.1명이 더 이제 많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3,086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 한 1,500명은 늘려야지 이제 OECD랑 비슷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사실은 한의사가 들어간 거예요. 한의사 빼면은 2.6명이 아니라 2.4명으로 OECD 꼴찌입니다. 더 떨어진다는 거. 그러니까 고령화 사회에 이렇게 그리고 각종 의료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뭐 지방에서는 이제 의사가 없어가지고 뭐 뺑뺑이 돌다가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난리도 아니죠. 그래서 뭐 의사를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의사들 빼놓고는 아마 대부분 이제 하실 텐데 다만 이게 효과가 의사만 늘려서는 효과가 없다라는 의사들의 주장은 저는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의료 수가 조정 등등이 필요하겠죠. 저희가 라디오 시간이 다 돼서 라디오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고요. 유튜브 후토크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일의 팩트체크 유튜브 후토크로 좀 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대 정원 확대 얘기해보고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의사 숫자가 이제 다른 나라, 특히 OECD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봤을 때도 현저히 낮다는 거 짚어주셨고, 그러니까 이게 2006년부터 의대 정원이 쭉 유지가 되어 온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때 당시에 조금 저는 굉장히 잘못된 선택을 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왜 그러냐면은 그때 의약분업을 하면서 그때 이제 의사들이 강력하게 반대하면서 파업 벌이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의대 정원을 지금 그때 줄였어요. 그러니까. 그랬었어요. 그래서 386명인가 뭐 361명인가 그러니까 줄였습니다. 그래서 그게 거의 20년 가까이 이제 지난 거예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의사의 숫자를 더 늘려야 된다라는 거는 인구 구조 변화상 자명한 일이었는데 그거를 줄여버림으로 인해서 더 빨리 지금 의사 부족 현상이 나타나 버렸다. 아무리 이제 의사들한테 당근을 주는 것도 필요했지만은 정원을 줄이는 방식으로 하는 거는 이거는 일종의 저는 이권 카르텔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의사들의 폄훼하거나 그럴 생각은 없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정원을 줄여가지고 본인들의 이익을 좀 늘리려고 했다라는 거는 좀 저는 비판을 할 만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의사단체들에서는 저출산 얘기도 하더라고요.
저출산 그러니까 우리나라 인구가 이제 감소를 하겠죠. 실제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출생자보다 사망자 수가 많았습니다. 하지만은 했어요. 인구는 또 늘어요. 왜 그러냐면은 외부에서 유입되는 인구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출산은 한 30년 뒤에 예를 들면은 인구가 본격적으로 대한민국이 감소하기 시작하면은 네. 그때 생각하면 되는 거고요. 당장에 지금 응급실에 사람이 없어가 의사가 없어가지고 막 사람 죽어가고 있고 지금 뭐 산부인과가 없어가지고 애를 못 낳아가지고 옆에 군으로 가고 옆에 시로 막 예. 한 2시간씩 가고 있는데 그게 이거를 그러면 현실이죠. 이거를 이제 방치하자는 거냐고 저는 되묻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네, 오늘 또 뭐 저녁에 입장을 발표한다고 하니까 이거 보기는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여야 합의는 어렵지 않아 보입니다. 야당도 문재인 정부 때 또 추진했던 사안이기도 하고요. 예,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도 이제 요거의 스탠스를 요렇게 좀 잡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생 현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협조한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아직 확정된 건 아닌데 이재명 대표가 요거에 대해서도 환영 메시지를 낼 수도 있다. 뭐 요런 얘기까지 좀 돌았어요. 그러니까 모처럼 직접. 여야가 좀 한 목소리로 내는 예, 예. 사안이 되겠어요. 다만 이제 민주당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는 이제 공공의대 설립 그리고 지역 의대도 좀 확대 뭐 이런 거거든요. 공공의대 같은 경우에는 쉽게 얘기를 하면은 이제 그때 2000년에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건데 이거는 다른 의대하고 달리 소위 말해서 지역 의무 복무 기간을 뭐 10년을 이제 설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데는 이제 뭐 의대를 졸업하면은 어디든 가서 개업할 수 있지만은 여기는 특정 지역 그러니까 공공의대가 있는 지역의대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아니면은 아예 뭐 이제 인구가 얼마 이하 아니면 대도시가 몇 대 도시가 아닌 네. 그런 도서 지역 같은 데로 좀 제한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제 의사들은 이거를 헌법이 보장한 직업 선택의 자유를 이제 반하는 거다라고 해서 이제 헌법까지 이제 들고 나온 건데 글쎄요 뭐 헌법을 하기 시작하면 이제 국방부도 군인들도 일단 2년 동안 끌려가는 거는 그럼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인가 그래서 뭐 예. 이거는 운영의 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특히 이제 전남 지역에 지금 의대가 없기 때문에 전남 지역 의대 신설도 지금 민주당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요 문제는 큰 문제는 아닐 것 같아요. 다만 의협이 이제 어떻게 나오느냐가 좀 관건일 것 같아요. 사실은 네. 문재인 정부 때는 그때 코로나 때이기도 하고 강력하게 반발을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감정까지 좀 이렇게 격앙돼 가지고 그랬는데 지금은 의사협회에서 이제 좀 메시지는 센데 의사들이 좀 단체 행동을 하는 거를 약간은 좀 꺼려하는 것 같아요. 이게 약간 역설 같은 건데 뭐냐면은 이런 류의 거를 개혁을 추진하기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최적일 수도 있겠다. 야, 다 야, 파업해? 다 구속시켜. 야, 의사면허 다 없애버려. 약간 이런 식으로 사실은 이게 예. 이제 정상적인 방법은 아니죠. 근데 지금 그런 식으로 이게 국정이 운영이 돼 왔잖아요. 사실은 그리고 이제 의사들이 기본적으로는 이제 고소득자가 다 많기 때문에 네. 보수 정당 지지 성향이 매우 강해요. 사실은 이제 보수정 국민의힘이 아닌 뭐 민주당이나 정의당 지지하는 의사들은 한 10명 중에 1명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정도로 예. 이제 보수 정당을 지지하거나 정치 색깔이 없거나.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이제 밀고 밀어붙이는 것에 대해서 여러모로 좀 생각들이 복잡할 거예요, 부담이 의사들은. 있을 수도 있고. 예, 예. 네. 그리고 의대 정원이 확대되면 이제 이공계 인재들을 다 의대가 빨아들이는 거 아니냐 이거 우려의 목소리 나오거든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의대 정원에 그렇다고 그것 때문에 안 늘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저는 의사들이 굉장히 존중받아야 되는 직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대한민국에서 가장 훌륭한 인재들이 그쪽에 많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생명을 다루는 거니까요. 네. 그 정도의 소명 의식과 그 정도의 어떤 끈기 네. 그리고 뭐 이런 어떤 뭐 그런 스킬 이런 것들을 갖춰야 된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다만 대한민국의 1등부터 3천등까지가 정확하게 아무런 순위 변동 없이 모두가 의대를 가는 거는 이상한 나라죠. 그렇죠. 이상한 나라예요. 근데 저는 이제 이공대가 지금 문제가 생긴 게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에서 심지어는 R&D 예산 16% 깎아버리면서 싹둑 잘라버렸죠.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현장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당장 석사생들 이렇게 월급 주면서 이런 과제를 보통 이런데 받아가지고 네. 교수가 그거를 월급을 주고 그러거든요. 네. 그런 거 다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미 마음이 떠났다 이공계에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그럼 R&D 예산 삭감과 의대 정원 확대가 맞물리면 지금 그래서 저기 대치동하고 이쪽에 지금 입시 설명회가 이미 성황을 이제 이루고 있거나 의대 입시 설명회 이 의대를 내년에 올해 말고 내년에 어떻게 갈 것인가 이제 이미 이게 그러다가 이제 수능이 킬러 문항 없어지고 예.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이제 재수생들이
유리하다라는 거 아니면 반수생들이라고 하죠. 해볼만하다고 생각할 수 소위 말해서 있겠죠. 이제 좋은 대학교에 다니는 공대생들이 야 나도 이번에 한번 어. 의대생 늘어나니까 다 시험 보겠다라고 지금 다 술렁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 그래서 이 문제는 좀 해결을 해야 된다. 예. 그러니까 의사들의 뭐 임금을 강제로 깎을 수는 없지만은 사실은 의사들의 핵심적인 부분은 있기는 합니다. 다른데 의사들보다 사실은 피부과하고 성형외과가 과도하게 몰려 있고요. 여기에서 과도하게 이익이 있어요. 쏠림 현상이 심각하죠. 이 부분은 심지어는 최근에 어떤 뭐 이제 의학 쪽에 이제 컨퍼런스나 이쪽에서 나온 얘기인데 뭐냐면은 이렇게 뭐 성형 턱 뭐 수술을 막 칼을 대는 거 말고 이렇게 예. 돈을 이제 의사들이 많이 버는 게 뭐냐면은 소위 말해 샷 맞는 거예요. 예. 보톡스 맞고 여기 무슨 뭐 이런 거 있거든요. 네. 그런 거 맞는 거는 사실은 기계만 있으면 되고요. 그거를 실제 놓는 거는 간호사들이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아예 의사들의 이 성형외과의 쏠림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거를 간호사들한테 열어주자. 그러면 좀 더 경쟁이 치열해지고 단가가 내려가고. 그게 가능할까요? 아니 그러니까요. 근데 그거가 의료계 쪽에서도 심지어 나와요. 그러니까 그 얘기가. 그러니까 근데 이제 간호법 통과되는 거 가지고 요양병원의 간호사들이 그때 그 난리가 났었는데. 난리가 났었잖아요. 사실은 이거를 이제 건드릴 수 있는지 모르겠으나 지금 그 어쨌든 의료 수가를 만약에 필수 진료의 의료 수가를 많이 올려주잖아요. 예. 그러면은 의료보험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어느 거는 이게 모든 걸 다 올려줄 수는 없어요. 예. 깎거나 뭔가 손을 봐야 되는데 저는 상징적으로라도 필수 의료 부분을 올려주고. 그러니까 저는 우리나라 의료기술의 의사님들을 존경하고 존중하는데 성형외과 의사님들까지 이렇게 다 존경할 생각은 별로 없습니다. 저는 외과 의사, 이국종 의사 뭐 이런 예. 분들은 굉장히 존경을 하는데 성형외과 의사님들도 많은 한국 코리아 K-뷰티에 기여를 했지만 그분들은 돈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수가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네, 조정이 그러니까 원래 그거는 이제 의료보험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다른 방식으로 이제 책정이 되기는 해요. 예. 근데 어쨌든 그런 거는 좀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다 성형외과 가겠다라고 하는 데는 이유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아청소년과 의사회에서 오늘 또 여러 가지 비판하는 적인 입장을 낸 것도 그런 거와 또 연관이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특정 그러니까 과의 쏠림 현상이 또 예. 증원만 늘린다고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의사 친구들도 있고 의사 아는 분들도 있고 뭐 이제 뭐 감염내과에 네. 뭐 그 유명하신 분들도 제가 개인적으로 잘 알아요. 취재도 하면서 잘 아는데 네. 그분들 얘기는 어쨌든 이거는 그 감염내과 같은 경우에는 소위 말해서 진보 좌파가 많대요. 어떻게 또 그렇게? 아니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감염병이라는 게 굉장히 예방의학적인 거고 돈이 안 되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소위 말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을 한꺼번에 이렇게 다뤄야 되는 거죠. 개별 환자도 보지만은 그래서 기본적으로 약간 진보적인 생각을 가진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의사들 중에서도 그래서 뭐 이재가 예를 들면 뭐 이런 분들 방송 출연 많이 하셔서 상대적으로 약간 그런 주셨었는데. 성향을 이제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진보적인 성향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뭐 많은 의사분들이 제가 만나본 분들이 그쪽에 이제 얘기하는 분들이 지금 이 시스템은 너무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너무 이 의사들 간에도 격차가 너무 심하대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개선이 필요하긴 한데 어떤 식으로든 개선이 필요하다. 그게 의료수가 현실화가 됐든, 근데 그렇게 다 올려버리면은 또 의료보험료를 올리거나 부담이 되니까 무슨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다. 정재훈 교수도 그 얘기를 이제 했는데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고는 하기는 하지만은 지금 판이 이 정도 커졌으면은 테이블에 올려놓고 다 같이 조정해볼 필요는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전문가들에게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준일의 팩트체크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또 내일 개인 사정으로 휴가를 가게 돼서 김준일 에디터께서 내일 하루 대신 진행을 해주시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내일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